생명의 강 메콩강을 끼고 있는 베트남. 남부 안장성엔 기원호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번성했던 부남 왕국의 대표적인 항구 오게오가 있습니다. 근처 바테산에선 관련 유적지도 발견되었는데요. 오게오 유적지는 지난 1943년 프랑스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발굴됐습니다. 이후 꾸준한 조사가 진행된 결과 로마 동전을 비롯한 힌두교 신상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죠. Và khi mà các cái đoàn thuyền buôn ở các nước phương Tây ấy, người ta đi sang để nó buôn bán với các nước ở phương Đông, ví dụ như là Trung Hoa hay là Nhật Bản hay là các cái quốc gia ở cái vùng bán đảo Triều Tiên bây giờ, thì trước khi người ta qua thì người ta đi qua một cái vùng đất gọi là cái bán đảo còn nằm bây giờ thuộc ở Thái Lan gọi là eo đất Kara. Sau khi người ta qua khu vực đó rồi thì người ta chạy vào cái thành phố cảng này, cái thành phố eo này để người ta tiếp tế lương thực, người ta mua thêm lương thực, nước uống. Đồng thời người ta cũng sẽ mang hàng hóa ở các nơi khác, người ta vào đây người ta buôn bán và người ta lấy hàng hóa ở thành phố này. 이곳 오게오도 해남 군곡리와 마찬가지로 동서교역로의 중간 기항제였다는데요. 지난 2018년 대한문화재연구원과 서울대는 베트남과 협약을 맺고 오게오 공동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태상왕국의 이름이 부남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부남이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생산기지 그리고 종교 유적이 몰려있는 데가 바로 지금 현재의 옥에오라는 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남이라는 국가가 마한 혹은 백제처럼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발전했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부남의 물건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문헌 기록에도 있고 실제로 이제 유물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아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유리 구슬들이 이런 옥에오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게오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호치민의 한 박물관. 베트남은 고대부터 유리구슬 생산지로 이름 높았던 곳인데요. 그 명성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많은 유리구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게오의 유리구슬이 바닷길을 통해 만으로 유입된 걸까요? 실제 두 나라의 유리구슬은 꽤나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만과 오게오의 유리구슬을 연구하는 김규호 교수팀을 찾았습니다. 유리의 주재료는 석영입니다. 유리를 만들기 위해선 17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대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 녹는 온도를 낮추는 첨가제인 융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융제의 종류와 성분을 분석하면 어느 지역에서 제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에 대한 단면 사진들이 융제라는 성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알려진 것들을 보면 소다 유리 계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베트남 오게오 유적에서 발견된 유리가 같은 계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작 기법도 비슷합니다. 일단 그 사용된 제작 기술 보면은 아까 그 현미영 관자에서 보여드린 약간 늘린 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서 유리 막대를 늘려서 그걸 잘라서 만든 유리 구슬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게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리의 제작 기술은 그 기법으로 따지면 늘린 기법, 드로잉 기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늘린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같은 제작 기법으로 만든 마한과 오게오의 유리 구슬. 이 사실은 마한과 오게오에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오게오 발굴에 대한 유적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마한 혹은 백제가 교섭했던 파트너가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 밝혔죠. 그리고 우리 고대인들의 활동 무대가 고작 해봤자 서해하고 동해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 동남아시아까지도 활동 무대로 넣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베트남 오게오에서 생산된 유리구슬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건너서 중국의 연안을 따라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항해해 결국 한반도로 전해졌을 겁니다. 또한
마한 땅으로 수입된 유리구슬을 비롯한 다양한 문물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해상왕국 마한의 발자취는 규슈 곳곳에 남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니시진마치 유적이 발견된 이곳입니다. 현재 유적지엔 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니시진마치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 사가대학에서 마한을 연구하고 있는 시게우지 교수를 따라 박물관 수장고로 향합니다. 니시진마치는 고대 항로를 통해 일본 땅에 정착한 마한인들의 대규모 주거지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등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들이 전달했던 마한의 문물이 유물로 남아 전해지는 겁니다. こちらが、古式、韓国語で言うと汁です。取っ手がついて、穴がたくさん、開いているところが特徴です。こちらの、穴から蒸気を通して、穀物を蒸して調理するのに使います。日本では3世紀後半、穀物を蒸す習慣は、それほどなかったので、馬漢を中心とした渡来人が使ったものだと思われます。 니시진마치에서 찾은 짧은 목 항아리와 양옆에 귀가 달린 양이부호 등은 해남 영광등지에서 발견된 마한계 토기와 꼭 닮아 있습니다. 当時の、日本人は、独自に、中国や、東南アジアの方面から物資を入手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思うので思います。おそらく、韓半島の、人たちの、手助けを借りて、入手したり、また、韓半島の人の助けを借りて、落老軍や中国へと行き来していたと思います。その時に、重要となるのが、韓半島の西南部、海岸地域を拠点としていた馬漢の人々だと思います。 바다를 통해 활발하게 교역했던 해상 왕국 마한. 그 중심에 있던 해남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남 백포만 입구에 자리한 의포리에서 대규모 무덤군이 발견된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고분만도 200여 기, 돌로 방을 짠 돌방 무덤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의포리 고분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마한의 전통 묘제가 아닌 외래의 무덤이 대거 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판석을 세워서 등고선하고 나란하게 놓는 것은 우리 풍습이 잘 아니에요. 마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백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무덤만 이쪽에 많이 들어오고, 저 의포 쪽에는 정통 우리 마한이나 백제 사람들이 저쪽에다 많이 나요. 그래서 출자가 다른 집안의 대규모 무덤들이 이렇게 의포리 일대에는 고스란히 다 현재 남아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한 사람들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묘제. 이는 마한을 해상 강국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해남 지역이 대외 항로의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서해와 남해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점에 있던 해남이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외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이 해남 지역의 특징이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자신의 문화 속에 융합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지 문화와 외래 문화를 융합시켜서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를 창출해낸 것이죠.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 바다로 눈을 돌려 거침없이 세계와 교류했고
새로운 문물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던 마한인들. 그들의 DNA는 마한 땅 곳곳에 남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한의 역사는 그동안 교과서에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죠. 마한도 결국은 백제에 통합되긴 하지만 그 마한 자체에 대한 역사도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백제가 그 마한의 해상적인 부분들을 가져갔던 것이고, 훗날 통일신라가 발전한 이후에도 결국은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바닷길은 결국은 마한과 백제와 지금의 전라도 지역으로 이어져 오는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라 하더라도 장보고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닷길을 장악한 마한의 전통이 수백 년간 이어져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왕국 마한이라는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역사. 이처럼 마한의 문화는 삼국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마한은 그저 먼 고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역사 그 자체이자 뿌리입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유물들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마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